안녕하세요. 오늘도 계속해서 한국 사회 이해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한국의 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정치를 했는데 이제 오늘은 이제 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의 7번째죠. 법이고 이제 법과 이제 법 그리고 준법 정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법은 이제 질서를 유지하고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국민들이 정해놓은 약속입니다. 이제 그래서 정의의 실현이 목적인데 이 법은 대신에 이제 강제성이 있죠.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준법의 필요성, 그러니까 법을 지켜야 하는 이유, 그러니까 법을 왜 지켜야 하냐라는 건데, 자, 법을 지키지 않으면 이제 질서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 혼란, 사회가 혼란스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법을 지키면 질서가 유지되고, 그리고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다. 그리고 나의 권리는 당연히 이제 지킬 수 있고, 다른 사람의 권리도 지킬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외국인의 권리와 의무인데요. 그러니까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 사람들의 권리, 의무를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자, 대한민국은 이제 국제법과 국가 간의 조약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서 이제 외국인의 기본적인 지위와 권리를 이제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과 외국인은 같은 인간이죠. 똑같은 인간이니까 동등한 권리를 이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호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외국인에게도 보장되는 기본적인 권리의 사례, 예죠. 어떤 예들이 있냐면 이제 행복 추구권,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 그리고 취업할 때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과 똑같이 이제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서 이제 대우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외국 사람들의 외국인들의 법적 의무, 그러니까 의무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도 한국에서 정한 법에 따라서 소득, 돈을 벌면 세금을 내야 한다.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공공질서, 여러 사람이 함께 생활하니까 공공장소에서의 질서를 지켜야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외국인과 관련된 법이 있는데요. 이 법을 보시면 여러 가지 있죠. 출입국 관리법이 있고, 이 법은 이제 한국에 입국, 출국하는 사람들의 출입국을 관리하고, 그리고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을 이제 출입국 관리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강제 퇴거는 말 그대로 이제 강제적으로 이제 추방을 당하거나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불법 입국 아니면 질서를 어지럽히고 법을 어긴 분들은 강제로 고향 나라로 보내거나 다른 나라로 추방하는 행정처분을 이제 강제 퇴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외국인 등록을 하는데요. 외국인 등록의 대상은 대한민국에서 90일 이상 살게 되는 분들이 해당되고, 보통 그래서 이제 90일 이내에 이런 사람들은 이제 90일 이내에 외국인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적법이 있는데, 국적법은 이제 국적과 관련된 사항을 정한 법률을 국적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주권은 일정한 조건을 갖춘 외국인에게 그 나라에서 계속 오랫동안 살 수 있도록 부여하는 권리를 영주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국에도 이제 영주권이 있죠. 다음은 이제 가족과 관련된 법을 알아볼 겁니다. 먼저 이제 결혼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법들이 있죠. 결혼 생활 관련된 법인데, 먼저 결혼할 수 있는 나이는 한국에서는 18세 이상입니다. 미성년자가 혹시 결혼을 하게 된다면 이제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혼인신고는 말 그대로 이제 결혼한 사실을 행정기관에 알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신고서를 작성을 하죠. 그리고 가족관계 등록부가 있는데, 이 가족관계 등록부에는 여러 가지 정보가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있어요. 가족 간의 관계나 아니면 이제 주민등록 번호나 출생, 태어난 날, 혼인, 결혼한 날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관계의 발생과 변동, 바뀐 것에 관한 내용들이 담긴 자료를
가족관계 등록부라고 합니다. 그리고 출생은 이제 태어나는 거죠. 태어난 아기가 한국 국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꼭 출생 신고를 해야 합니다. 네, 그래야지 이제 여러 가지 네, 행정 관련된 혜택을 받을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부부의 책임. 부부가 된다면 서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무, 부부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을 해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가정폭력이 있는데 가정폭력은 당연히 이제 폭력, 사람을 때리는 것을 말하겠죠. 뭐 이런 문제를 만들거나. 그래서 가정폭력은 사회 문제로 인식을 해서 경찰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폭력이 있으면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혼, 여기는 좀 결혼과 반대죠. 네, 헤어지는 건데 이혼의 종류와 방법입니다. 협의 이혼은 말 그대로 서로 합의해서 서로 이제 우리 이혼하자라고 해서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서 이혼하는 것이고, 재판상 이혼은 두 사람이 재판을 진행해서 그러니까 협의 이혼, 서로의 의견이 달라서 협의가 되지 않을 때 이제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인정되는 이혼을 재판상 이혼이라고 합니다. 위자료는 이 이혼을 할 때 배상금이 되겠죠. 피해에 대한 배상금.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불법적인 행위, 나쁜 행위로 인해서 고통을 겪었을 때 이런 피해에 대한 배상금을 이제 위자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혼할 때 원인을 제공한 쪽이 대부분 이제 위자료를 지급하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재산과 관련된 법입니다. 재산. 아까는 이제 뭐 결혼과 이런 거였지만 이번에 재산인데, 재산은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뭐 물질적인 것들을 말하겠죠. 그래서 금전거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서로 이제 빌려주고 받는 그런 거래를 말하겠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계약서는 약속을 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문서가 되겠죠. 그리고 차용증도 계약서에 해당합니다. 그 차용증 같은 것도 이제 돈을 빌릴 때 쓰게 되는데 그것도 이제 계약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차용증은 돈을 빌리는 사람과 빌려주는 사람의 이름, 뭐 서명, 그리고 빌린 돈의 액수, 뭐 이자나 언제 갚을 건지 이런 날짜 등을 기록한 문서를 차용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 거래를 볼 텐데요. 부동산 거래에서는 이제 등기부 등본이 나타납니다. 이 부동산 등기부를 뭐라고 하냐면 이제 이 부동산에 관한 권리, 그러니까 누가 주인이고 어디에 있고 이런 것들이 나타난 것이 등기부 등본인데 이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공적 장부로 이것을 복사한 문서를 등기부 등본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임대차 계약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물건이나 뭐 부동산을 빌려주는 대가로 일정한 돈을 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이제 임대차 계약이라고 합니다. 뭐 가게를 할 경우에 가게를 그 건물 주인에게서 빌리겠죠. 보통 이제 2년 동안 빌려서 돈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보호해주는 법이에요. 내가 그 집을 빌렸을 때, 뭐 전세나 월세로 집을 빌렸을 때 그 사람들을 보호하는 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 거래에도 네 번째인데 전입신고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이사온 사실을 주민등록부에 기록하는 것으로 이것도 이제 행정기관에 신고를 합니다. 이사를 하고 신고를 하게 되겠죠. 그 외국인 분들도 이제 이사를 하게 되면 거주지를 이전했다라는 신고를 하시죠. 똑같은 겁니다. 한국 사람들도. 그리고 확정일자는 말 그대로 이제 법원이나 주민센터에서 이 사람이 이사를 했다, 여기서 계속 살 거다라는 그 날짜, 그 이사한 날짜를 확인해줘, 도장을 찍어주는 날짜를 이제 확정일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이제 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기도 좀 좋죠. 그리고 공인중개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 부동산 관련된 뭐 판매나 교환, 임대 이런 것들을 이제 이어주는 매개체죠. 그러니까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이걸 이제 건물 주인과 빌리는 사람들, 뭐 사는 사람, 파는 사람을 서로 연결해 주는 것을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도와주는 거죠. 다음은 이제 생활법률입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알 수 있는 법률들인데요. 먼저 이제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죠. 대부분 아마 여기 있는 법률들은 몇 가지는 빼고 그 경범죄, 가벼운 범죄에 해당하는 건데, 첫 번째 보시면 이제 쓰레기 무단 투기입니다.
무단투기라는 것이 뭐냐면 이제 함부로 허락을 받지 않고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정해진 곳에 버리지 않거나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으면 이제 과태료, 벌금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무단횡단은 이것도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건너지 말아야 할 곳을 건너는 것을 말합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고 신호를 보지 않고 건너거나 아니면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길을 건너는 행위로 적발될 때도 이제 벌금을 냅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은 말 그대로 이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말하겠죠. 네, 그리고 학교 폭력은 학교에서 일어나는 폭력 행위를 말합니다. 이것도 이제 이럴 경우에 부모와 학교에 알리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이제 생활 속 법률이 있는데 여기 이제 범칙금이 있습니다. 범칙금은 이제 도로교통법을 이제 어겼을 때,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벌금을 이제 범칙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안전띠는 우리 자동차나 비행기 이런 곳에 있죠. 그래서 사고가 났을 때 충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그 의자에 달려있는 고정장치를 우리가 안전띠라고 합니다. 그 우리 매는 띠 있죠? 고정장치입니다. 그리고 몰래카메라가 있는데 몰래 다른 사람을 촬영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동의를 받지 않고 몰래 촬영하는 행위로 이건 이제 범죄 행위입니다. 자, 그리고 한국의 법 집행, 법을 어떻게 집행하는지 그리고 권리를 어떻게 보호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형법의 기능인데 형법은 이제 범죄의 유무, 범죄가 있는지 없는지와 형벌의 정도를 정해놓은 법입니다. 그래서 이게 범죄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벌을 어느 정도 할 건지를 정하는 거죠. 그리고 죄형 법정주의가 있는데 어떤 행동이 범죄가 되고 그 행위가 어떤 처벌을 받는지 미리 법으로 정해놓은 것을 죄형 법정주의라고 합니다. 다음은 이제 이 법 집행기관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제 경찰과 검찰이 있습니다. 그 기관들이 경찰은 이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그분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죠. 범죄 예방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겁니다. 보통 질서 유지가 목적이고 검찰의 경우는 이제 용의자의 법 위반 사실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법을 위반했다라고 생각될 경우에 범죄자를 처벌해 달라고 법원에 재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쁜 일을 했으니까 이 사람을 좀 처벌해 주세요라고 하는 곳이 이제 검찰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권리를 보호해주는, 그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기관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국가인권위원회입니다. 여기는 이제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 인간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것이고, 권익위원회가 있는데, 권익위원회는 부패 방지, 그러니까 나쁜, 사람들끼리 서로 나쁜 거래를 한다거나 아니면 국민의 권리 보호를 해주고 구제 서비스를 해주는 곳이 이제 이 국민권익위원회입니다. 그리고 외국인 지원센터는 말 그대로 이제 외국인, 이민자나 외국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기관이고, 이제 이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있는데 이곳은 어떤 곳이냐면 여러분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 법을 잘 모르거나 이렇게 보호를 잘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제 절차에 따라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이제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한국의 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 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봤죠. 지키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래서 이렇게 봤고, 그리고 외국인의 권리와 의무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족, 그리고 재산, 그리고 생활 관련된 법률도 알아봤고, 그리고 한국의 법 집행은 어떻게 하는지, 기관이 어떤 곳인지, 그리고 권리 보호를 해주는 곳은 또 어떤 곳인지도 같이 알아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